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갑질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여 만에 국토교통부가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.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3년여 만입니다. 대한항공 과징금은 27억 9천만 원, 조현아 전 부사장의 벌금은 1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. 일단은 적당한 처분이라고 보시는지요? 그 항로 변경죄가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제 지난해 12월에 뭐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업무 방해밖에는 남는 게 없었거든요. 뭐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땅콩 해양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법인에다가 과징금이 물린 거고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데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행정처분 150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. 이제 그거는 뭐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있고 해서 뭐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 늦게 지금 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. 뭐 국토부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뭐 부당한 것이 있었는지 그 한마디로 직무유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하는데 보통 잘 아실 거예요. 왜 그 미성년자들이 그 나이 속이고 뭐 그 술을 판매를 한 경우에 이렇게 술을 산 경우에 그런 그 업소들에 대해서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도 그 영업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은 정말 빨리 내려지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근 3년이 지나서 이렇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라는 거는 좀 늑장 대응이다라는 데 대한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글쎄요,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결정을 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는 항로 변경에 유무죄가 갈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도 당시 땅콩 해양 때 이게 항로 변경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렸단 말이죠. 그렇고 기다렸단 말씀인가요? 그래서 이제 유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건데 보통의 경우에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이렇게 늘 명확한 어떤 그 형사 사건의 결정이 난 이후에 내려지냐면 사실상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이 먼저 뭐 기소가 된다든가 검찰에서 이건 유죄 사항이다 생각해서 기소를 하면 그 기소를 보고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좀 늦춰진다 하더라도 1심 선고 나면 보통 행정처분을 내리거든요. 이 조현아 전 사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항공기 항로 변경이 유죄가 났었어요. 그래서 실형 1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돼서 뭐 파기가 된 그 결과이긴 하지만 다른 사례들에 비해서는 행정처분이 좀 늦게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보면 징계 논의 대상에 이 조현아 전 부사장뿐만 아니라 당시에 객실 담당을 했던 상무 또 기장도 포함이 돼 있네요.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? 기장의 경우에는 이 땅콩 해양과 관련해서는 받은 게 없어요. 과징금이나. 왜냐하면 이때 검찰에서도 피해자라고 봤거든요.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너무 뭐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램프 리턴을 했다. 그러니까 기장도 피해자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행정처분을 안 내렸는데 오늘 내린 행정처분에서 기장, 부기장이 자격 정지를 받은 거는 이거는 이제 웨이아이인가요? 그 중국의 그 공항에서 지난 1월 달에 그 이륙 준비를 하면서 이동을 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가 있었어요. 그 사고 때문에 기장, 부기장이 자격증명 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. 땅콩 해양과는 이렇게 별개의 얘기다. 그렇습니다.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. 자,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요. 이거는 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을 때 내부 서류에 결재를 했다. 이게 밝혀지게 된 건데 일단 어떻게 밝혀지게 됐습니까? 그 유리컵을 던졌네 아니네 뭐 이렇게 설왕설래했던 그 조현민 상무가 맞나요? 조현민이? 아주 직책들이 많아서. 전무죠. 전무.
저 미국 시민권자인데, 그러니까 예, 미국 그쵸. 국적자인데 진에어의 등기 이사로 있는 것이 이것이 법 위반 아니냐라고 예. 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국토부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. 드러난 겁니다. 근데 진에어의 뭐 어떤 고난이라든가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조양호 회장이라든가 예.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내부 문서에 결재를 했더란 말이죠. 네. 그게 보통 이제 그 뭐 진에어 그 승무원들의 그 유니폼을 구입한다든가 뭐 예. 이런 문서들의 내부 결재를 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. 이걸로. 예. 그러면은 진에어 안에 자회사인 진에어의 직책이나 어떤 직위가 없는 사람이 결재를 했다는 거는 이 회사가 뭔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. 것처럼 보여지네요. 그리고 그렇죠. 그리고 그 위에 뭐 지주회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위 상위에 있는 회사들의 지배 구조가 이 자회사까지도 뭐 좀 그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예. 그 뭐 어떤 위력 행사가 되고 있다는 거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네. 해서 공정거래위에다가 이 예. 사건을 넘긴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공정거래위에서는 어떤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혹시 사익을 편취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.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직책이 없는 사람이 진에어라는 법인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비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를 발견했다. 예.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? 근 한 5년 동안에 내부 예. 문서에 결재를 했는데 한 70여 5년이요? 예, 한 70여 차례 된다는데 그 사이에 뭐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사장이 지책이 있던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었단 말이죠. 네. 그런데 예. 아닌 때에도 결재를 계속 했더라는 거죠. 그거는 이런 대주주나 이 조양호 회장 일가가 전혀 상관없는 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회사에도 이런 비정상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. 예. 그러면 이거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에서 조사 예정인 것 같습니다. 네, 한진그룹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.